저는 박은주입니다. 48살이 된 지금까지도 우리 집안을 자랑스럽게 생각해 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늘 우리 부모님을 보고 말했거든요. 본받아야 할 인고 부부야. 어머니 이영순과 아버지 박춘식은 정말 금슬이 좋아 보였습니다. 경로당에만 가봐도 알 수 있었죠.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 옆에 앉으셨어요. 아버지가 차를 따라주시면 고마워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다른 할머니들은 부러워하셨습니다. 영순이는 복이 많아. 저런 남편을 만났으니 말이야. 매주 일요일 저녁이면 딸인 제가 손녀 지연까지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식탁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내어주셨죠. 갈비찜에 나물 반찬들까지 빠짐없이 준비하셨어요. 할머니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지연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어머니는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우리를 바라보셨어요. 말씀은 많지 않으셨지만 그 눈빛이 따뜻했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지연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도 뿌듯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한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싶었거든요. 친구들이 부모님 갈등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집은 그런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가끔 이상한 기분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있을 때의 모습 말이에요. 거실 장식장 안쪽 깊숙한 곳에서 뭔가를 꺼내 보시곤 했거든요. 낡은 서류 봉투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한참 들여다보시곤 하셨죠. 처음엔 단순히 추억을 되새기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을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습니다. 그리움이나 그리운 추억을 보는 얼굴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뭘 보고 계세요?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깜짝 놀라시며 급하게 그것들을 다시 넣으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옛날 사진 좀 정리하고 있었을 뿐이야. 하지만 어머니의 당황한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어요. 부모님께는 저희가 모르는 추억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대화하시는 걸 들어보면 뭔가 어색한 부분이 있었어요. 마치 서로에게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너무 예의 바르달까요? 다른 부부들처럼 편하게 투덜거리거나 장난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정중하고 차분하셨죠. 그때는 그게 어른스러운 부부의 모습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 정중함 속에 묘한 거리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서로를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예의를 지키며 지내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 작은 의문들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완벽한 가정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모범 가족이었거든요. 저도 그런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게 자랑스러웠어요. 모든 게 바뀐 건 지연이가 그 봉투를 발견한 날부터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일요일이었어요. 저희가 부모님 댁을 방문했을 때 지연이가 할머니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잠깐 와봐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연이가 장식장 뒤쪽에서
뭔가를 꺼내 들고 있었거든요. 이거 뭐예요? 지연이가 보여준 건 낡은 서류 봉투였습니다. 바로 어머니가 몰래 들여다보시던 그것이었죠. 봉투 안에는 누렇게 바랜 서류들과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제가 서류를 펼쳐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위장혼 인신고서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40년 전 날짜가 찍혀 있었죠. 손이 떨려서 제대로 글자를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사진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거든요. 젊은 시절의 아버지 모습이었지만 분명히 아버지였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위장혼인이 뭐예요? 지연이가 물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진짜 남편이 아니라는 말인가요?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어요. 계속해서 그 서류와 사진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아버지의 다정한 미소, 어머니의 겸손한 표정, 그 모든 게 가짜였다는 말인가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서 어머니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게 뭔가요? 서류를 내밀자 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평소에 보던 자상한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어디서 그걸 찾았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거든요.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연이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사실인가요? 아버지와 위장 결혼을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죠.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니?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왔잖아.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는데요.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48년을 살아오며 어머니께 이렇게 화를 낸 건 처음이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죠. 어머니가 나가보니 낯선 노인 한 분이 서 계셨어요. 영순 씨 오랜만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태호였습니다. 태호는 어머니를 보더니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박춘식 씨는 아직도 여기서 잘 지내고 계시나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거든요. 당신이 왜 여기에 온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어머니가 저렇게 불편해 하시는 걸까요? 태호는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 이분이 은주 씨시군요. 어머니를 많이 닮으셨네. 그리고 다시 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태호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동시에 두려웠죠.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추억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태호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우리 집 머슴이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시골 출신으로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왔던 젊은 청년이었거든요. 춘식이는 정말 성실했어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했거든. 태호의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아버지의 어린 시절 모습을 상상해 보니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왜 위장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습니다.
태호가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그건 영순 씨가 직접 말씀하시는 게 좋겠네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다가 입을 열으셨습니다. 집안의 체면 때문이었어. 당시에 우리 집안은 꽤 유명했거든. 그런데 내가 시집을 못 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렸어. 그래서 아버지를 이용하신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용이라니. 춘식이도 좋은 조건이었어. 가난한 총각이 이런 집안의 사위가 되는 거잖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오히려 당당함이 느껴졌거든요. 집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좋은 남편 흉내를 내게 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는 행복한 부부로 포장했다는 거였죠. 사실상 남편이 아니라 집안의 재산을 지키기 위한 허울뿐인 결혼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차갑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인생을 도구로 생각하신다는 말인가요? 그게 뭐 어때서? 우리 집안 명예는 내가 지켜온 거야. 어머니가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분이 제가 알던 자상한 어머니가 맞나 싶었거든요. 바로 그때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태호를 보시더니 얼굴이 굳어지셨죠. 태호야, 내가 왜 여기 있니? 춘식이 미안하네. 이제 그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아버지는 저를 바라보시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처음으로 아버지가 우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은주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버지, 무슨 일인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난 사랑받은 적이 없어. 단지 이 집 기둥뿌리처럼 쓰이다가 버려질 운명이었을 뿐이야. 하지만 너희들만은 진짜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속이고 살아오셨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너도 이 집에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 그 순간 저는 어머니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48년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살아왔던 거예요. 어머니에게는 체면과 재산이 사랑보다 중요했던 거죠. 저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에게는 미안함이 밀려왔어요. 평생을 거짓으로 사시면서도 저희를 진짜 가족으로 여겨주셨던 아버지께 말이에요. 태호가 폭로한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와 태호가 과거에 연인 사이였다는 거예요.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거든요. 영순이와 나는 젊은 시절에 서로 좋아했어요. 태호가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영순이는 나를 선택하지 않았죠. 집안의 반대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선택하신 거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냉정하게 답하셨어요. 태호는 가난했어. 우리 집안과는 맞지 않았지. 그래서 춘식이를 택한 거야. 적어도 그 사람은 말을 잘 들었거든. 태호의 얼굴에 쓴웃음이 번졌습니다. 그래, 나는 버려졌지. 그리고 춘식이는 나를 대신할 대역으로 선택된 거야.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계산적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특히 평생을 함께 살 남편을 그런 식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태호는 영순에게 버림받았고 춘식은 그 대역으로 선택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어머니의 진짜 사랑은 태호였던 거죠. 지연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할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할머니를 사랑하시는데요. 어머니는 지연이를 보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사랑. 그런 게 밥 먹여주니? 현실을 모르는 소리 하지 마. 그 말을 들은 순간 아버지가 고개를 들으셨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죠. 은주야, 나는 정말 너희 아버지가 되고 싶었어. 가짜로 시작했지만 진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단다.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40년간 쌓인 한이 서려 있었어요. 매일 밤 나는 생각했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거짓으로 살아야 하나? 그럼 왜 떠나지 않으셨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내가 진짜 아버지가 된 기분이었어. 그래서 참고 살았던 거야.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렇게 불만이 많았으면 진작 나가지 그랬어.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우리가 불행하게 살았니? 체면도 지키고 잘 살았잖아. 태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영순아, 넌 정말 변하지 않았구나. 여전히 계산만 하고 있어.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의 행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머니의 미소도 부모님의 금슬도 모든 게 연출된 것이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연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저도 모르겠었습니다. 48년을 살아오며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버지를 바라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모르세요?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우리 가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셨지만 저는 더 이상 어머니를 같은 눈으로 볼 수 없었어요. 은주야,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야. 우리는 잘 살았잖아. 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잘 살았다고요? 아버지는 평생 고통받으셨는데요. 며칠 후 어머니가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은주야, 이 집은 내가 물려받아야 해. 우리 집안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고. 싫어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얻은 재산은 원하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이게 다 너를 위한 거야.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 체면을 위한 거죠. 어머니는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어머니의 말을 들을 수 없었어요. 유산 상속을 거부하고 집을 떠나려고 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지연이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지연아, 우리는 진짜 행복을 찾아야 해. 가짜가 아닌 진짜 말이야. 지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가족의 명예가 아니라 진짜 행복을 찾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요. 저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기분으로 40년을 사셨을까요? 매일 밤 거짓된 삶에 지치셨을 텐데 말이에요. 며칠 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조용히 집을 떠나신 거예요. 아무 말씀 없이 짐을 챙겨서 나가셨거든요. 어머니는 태어나셨어요. 어차피 그럴 줄 알았어. 그 사람 성격에 오래 참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보니 책상 위에 일기장이 하나 있었어요. 일기장을 펼쳐본 순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진짜 남편도 아버지도 아니었지만 가족의 웃음이 내가 살아온 이유였다.
아버지는 매일 밤 일기를 쓰셨어요. 가짜 남편으로 살아가는 괴로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게 적혀 있었거든요. 은주가 웃을 때마다 내 마음도 따뜻해진다. 지연이가 할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진짜 할아버지가 된 기분이다. 아버지의 일기를 읽으며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사랑은 어머니가 아닌 아버지가 품고 계셨다는 것을 말이에요. 가짜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아버지의 사랑만큼은 진짜였던 거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을 포기하고 아버지를 찾겠다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드리겠다고 말이에요. 지연이도 제 결정에 동의했어요. 엄마, 우리 할아버지를 찾아요. 그리고 진짜 가족이 되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관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아버지의 일기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40년간 거짓으로 살았지만 가족을 사랑한 마음만큼은 진실이었다. 그것만으로도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저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죠. 이제는 진짜 딸이 되어 아버지를 찾겠다고. 비록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 되겠다고 말이에요. 결국 가짜 부부였지만 가장 진짜 같은 사랑은 춘식이 품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